천하는 이미 두 영웅의 것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칼을 먼저 뽑지 않습니다. 먼저 미래를 봅니다. 27살의 젊은 선비 제갈량은 한 장의 지도로 천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유비에게 들려준 전략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설적인 천하 삼분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가집을 나선 유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조용히 말을 달렸습니다. 3번이나 찾아가 어렵게 만난 젊은 선비. 그는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무예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높은 벼슬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넓었습니다. 며칠 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갈량은 조용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죽관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중국 전역을 그린 지도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강과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채를 접으며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유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성을 구하고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건적 포벌기 후 공손찬 밑에서의 생활, 서주를 얻었다가 잃은 일, 여포에게 배신당했던 시간,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떠나야 했던 날들. 유비는 평생을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뜻은 있었지만 기반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영토는 없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지만 나라를 세울 땅은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를 내렸습니다. 주공, 천하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는 먼저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조조의 세력입니다. 지도 대부분이 북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북방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원소 세력을 무너뜨렸고 하북 지방을 차례로 평정하며 당시 중국 북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도 이 시기의 조조는 가장 강력한 군웅으로 기록됩니다. 풍부한 인구, 막대한 군량, 숙련된 병사, 그리고 수많은 명장과 책사. 제갈량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의 조조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바위를 맨손으로 깨려는 것과 같습니다. 유비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와 함께 생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얼마나 치밀한 인물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인재를 거느리고 있는지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갈량은 이번에는 지도의 남동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여기는 손권입니다. 강동 지역은 장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천연 방어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마련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동수군은 당시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력이었습니다. 배를 이용한 전투에서는 조조조차 쉽게 넘볼 수 없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조조는 강합니다. 손권도 강합니다. 지금 천하는 이미 두 영웅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병력도 적었습니다. 군량도 부족했습니다. 지켜야 할 영토조차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결국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유비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갈량은 천천히 손가락을 자신의 앞에 있는 빈 공간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주공입니다.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우도 장비도 말없이 제갈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유비를 천하의 주인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세 번째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략이 시작됩니다. 그 전략의 이름이 바로 천하 삼분지계였습니다. 형주, 천하를 여는 열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갈량은 지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북쪽도 아니었습니다. 강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은 중국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형주, 유비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 왜 하필 형주입니까? 제갈량은 부채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공, 천하를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형주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우와 장비 역시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형주는 수많은 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장강을 따라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강이 바로 장강입니다. 장강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군량을 실은 배가 오갔고 수많은 백성이 이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강을 차지한 쪽이 병력과 물자를 훨씬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장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천하의 생명줄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형주는 바로 그 장강의 중심을 차지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형주는 북으로는 조조를 견제할 수 있고 동으로는 선권과 연결됩니다. 또 서쪽으로는 익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을 가진 사람은 천하의 길목을 쥐게 됩니다. 유비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형주를 단순한 영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형주를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도 형주는 후한말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됩니다. 조조도 형주를 원했습니다. 손권도 형주를 원했습니다. 유표 역시 평생 형주를 지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형주를 차지한 사람이 천하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비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갈량은 이번에는 지도의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넓은 땅, 바로 익주였습니다. 형주는 천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익주는 나라를 세울 집입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갈량은 익주의 지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 외부의 침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야는 넓고 토지는 비옥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도 많았습니다. 나라를 세우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드물었습니다. 제갈량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공께서는 형주를 발판으로 삼고 장차 익주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국력을 기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앞에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남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갈량은 단순히 내일의 승리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른 책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갈량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 그렇다면 조조와는 언제 싸워야 합니까?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힘을 기를 때입니다. 천하는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훗날 유비 세력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의 조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동의 군주, 손권이었습니다. 손권과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 방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비는 형주와 익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공, 형주와 익주를 얻는 것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갈량은 이번에는 지도의 남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강동의 군주, 손권의 영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조는 지금 북방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세력을 상대하려면 주공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강동의 손권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권도 언젠가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강한 적은 조조입니다. 그는 부채를 펼쳐 지도의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조조가 남쪽까지 차지하게 되면 강동도 주공도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손권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어느새 진지한 표정으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협을 마주한 사람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권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제갈량은 훗날 직접 강동으로 가 손권을 설득했고 유비와 손권의 연합은 적벽대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미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젊은 선비는 내일의 전투가 아니라 10년 뒤의 천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다시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봉, 천하는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먼저 형주를 얻고 그 다음 익주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손권과 함께 조조를 막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오면 비로소 주공께도 천하를 바로 세울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세 사람들이 천하 삼분지계라 부르게 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에게 그것은 단순한 병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이 다시 평화를 찾기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유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명선생, 오늘 나는 천하를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말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갈량은 자신의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비와 제갈량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주와 책사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수어지교, 천하를 바꾼 만남.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길었던 이야기가 끝나자 유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젊은 선비는 단순히 병법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천하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떠돌며 수많은 장수와 책사를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갈량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공명선생, 오늘 나는 천하를 얻는 방법보다 더 귀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제갈량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답했습니다. 주공께서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저 역시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군사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은 일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유비 진영의 내부를 살폈습니다. 병사들의 훈련 상태는 어떤지, 군량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은 몇 필이며 무기는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뛰어난 장수보다 먼저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굶주림에 지친 가족들, 피난을 떠나는 노인과 아이들, 제갈량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영토를 넓히는 일이 아니라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훗날 촉한의 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비는 점점 더 제갈량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먼저 그의 의견을 들었고 나라의 큰 일은 반드시 함께 상의했습니다. 훗날 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오늘날 수어지교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집니다. 정사 삼국지에도 기록된 이 표현은 유비가 제갈량을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진영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장수들은 처음에는 젊은 선비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갑옷도 없고 전장에서 세운 큰 공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채를 든 조용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삼국지 연해에서는 관우와 장비가 처음에는 제갈량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정사에는 이러한 갈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그의 식견과 판단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능력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지형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장수들의 장단점을 하나씩 파악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되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군사가 유비의 진영으로 달려왔습니다. 조조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손질했고 장수들은 출정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갈량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도를 펼쳐놓고 적의 이동 경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천하를 설계한 젊은 책사는 이제 자신의 전략을 실제 전장에서 증명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수십만 대군을 거느린 조조가 아니라 조조군을 상대로 펼쳐질 첫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그 전투의 이름은 방망파 전투. 이 전투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젊은 책사 제갈량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제갈량 방망파 전투, 천재 책사의 첫 승리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량의 지혜와 삼국지에 숨겨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에서 소개한 삼국지 추천도서와 역사 관련 추천 상품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갈량 5부 방망파 전투,
천재 책사의 첫 승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